한국은 거대한 중국과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작은 반도 국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로 반으로 나뉜 채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죠. 그런데 그런 한국이 전 세계의 선진국들이 앞다투어 매달리는 연구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냈다니요. 정말 상상조차 못할 결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한 교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런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 교수는 믿기 힘들다는 듯 중얼거렸다고 하네요. 도대체 어떤 사연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본 사연은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하였으며 인물과 내용 일부는 각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브룩스입니다. 저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핵융합 연구를 하는 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설명드리자면 프린스턴 플리즈마 물리연구소는 미국 내에서 가장 오래되고 유명한 핵융합 연구소 중 하나로 특히 토카막 연구와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핵융합은 제 인생의 중심이에요. 태양이 에너지를 만드는 방식으로 에너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진 가장 복잡하면서도 매력적인 과학 분야 중 하나죠. 핵융합은 언젠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무한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은 여전히 전 세계 과학자들이 풀려고 애쓰는 미스터리예요. 저는 항상 미국이 유럽의 몇몇 강대국들과 함께 이 기술을 선도하고 있다고 믿어왔습니다. 결국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 중 하나니까요. 그러니 처음 한국이 이뤄낸 성과에 대해 들었을 때 제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세요. 그 소식은 동료의 무심한 말 한마디로 전해졌습니다. 긴 실험을 마치고 실험실을 나온 후 저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절친한 친구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의 최근 실험과 연구에서 겪는 우여곡절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초전도 토카막을 성공적으로 가동한 거 알아? 처음에는 그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한국? 저는 거의 웃으면서 되물었죠. 한국이 몇몇 분야에서 발전된 나라라는 건 알았지만 핵과학의 선두주자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K-팝 콘서트나 삼성 같은 기술 기업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융합이라니? 그것은 다른 이야기였죠. 제가 항상 미국, 독일, 일본, 중국 같은 나라들이 주도하는 분야라고 생각했던 핵융합에서 한국이 선두를 달리고 있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친구는 진지했습니다. 맞아. 그들은 작동하는 초전도 토카막을 개발했어. 심지어 고온을 유지하는 기록까지 세웠다니까. 친구는 단순한 흥미로운 사실을 말하는 듯한 편안한 말투였지만 제겐 마치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친구가 오해했거나 과장한 걸 거라고 쉽게 생각했죠. 전쟁과 분단의 아픔이 있는 작은 나라 한국이 핵융합에서 이런 성과를 이뤘다니요. 답이 필요했습니다. 그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그 소식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너무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잘하고 있는 나라는 맞지만 여전히 일본이나 중국 같은 더 큰 나라들의 그늘에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깨닫게 됐습니다. 직접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핵융합 연구라고 검색창에 쳐 넣었습니다. 놓쳤던 정보가 얼마나 많은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가진 고정관념이 얼마나 어긋나 있었는지 실감하게 됐죠. 한국은 단순히 핵융합에 참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제 나라의 과학자들이 해내지 못한 성과들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초전도 토카막 연구소인 K스타에 대해 읽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한국 연구자들이 핵융합을 연구하며 세계 기록을 세웠다고 해요. 그 누구도 해내지 못한 긴 시간 동안 높은 온도를 유지했대요. 제 머릿속에 있던 핵융합 선두국의 이미지가 미국이었지만 이제 한국이 우리도 이루지 못한 것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한국 연구자들이 가진 집념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이 몇 년 동안 쌓아온 신중한 과정, 수많은 실험, 그리고 그들이 만든 고급 기술의 토카막. 참고로 토카막은 태양의 핵융합 과정을 재현하려는 특별한 형태의 원자로로 도넛 모양으로 생겼고 플라즈마라는 기체를 높은 온도에서 가두기 위해 강력한 자기장을 사용해요. 이 플라즈마를 충분히 오래 가둬두면
핵융합 반응을 시작할 수 있죠. 하지만 플라즈마를 잡아두는 것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정밀한 기술, 고급 기술, 그리고 엄청난 인내심이 필요하거든요. 한국이 이를 해냈고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는 이 연구자들에 대한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존경심과 함께 살짝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너무 우물안개구리였던 게 아닐까요? 제 일과 큰 나라라고 생각한 나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 한국 같은 나라가 이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을 것이라 생각조차 못했던 거죠. 제가 놓친 것들이 무엇일지, 어떤 다른 발견이나 돌파구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곳에서 일어나고 있을지 궁금해졌습니다. 호기심이 점점 커지면서 뭔가 강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한국이 어떻게 핵융합에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계획이나 망설임 없이 저는 비행기 표를 끊었습니다. 직접 가서 그 과학자들을 만나고 그들이 어떻게 이룬 것인지 모든 걸 배우기로 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계속 질문들이 맴돌았습니다. 한국은 과연 어떤 곳일까? 읽은 대로 정말 그렇게 발전된 나라일까? 여전히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나라일 거라 생각했던 한국이 첨단 과학의 선두에 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모르는 것에 대한 설렘이 가득했고 오랜만에 다시 초심자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습니다. 새로운 지식과 발견의 세계로 첫 발을 내딛는 기분이었죠. 비행기에서 상상하느라 긴 시간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연구자들이 저를 환영해 줄까요? 아니면 단지 또 다른 서양 과학자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저만큼 그들도 자신들의 발견을 공유하고 싶어 할까요? 서울에 가까워질수록 묘한 겸손함과 설렘이 섞인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옛 사고방식을 버리고 세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준비가 된 듯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줄지 알 수 없었지만 과학과 세상을 바라보는 제 시야가 바뀔 거라는 건 확신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새로운 세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크고 현대적이었죠. 넓고 깨끗한 홀을 걸으며 모든 것이 정돈되고 차분하게 운영되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조명이 밝지만 눈부시지 않고 이정표가 분명하게 입국 심사와 수화물 찾는 곳으로 안내하고 있었죠. 모든 게 제 여행을 최대한 매끄럽게 만들려는 계획이 세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티켓을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쉬웠고 저는 서울역으로 가는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리니 분주하고 현대적인 분위기의 허브에 들어선 듯했죠. 사람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며 짐을 옮기고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다음 열차를 타기 위해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북적거리지만 질서정연한 분위기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서울의 첫 풍경을 느껴보았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고 늦은 오후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초고층 건물들이 더 낮은 오피스 건물과 나란히 서 있었고 디지털 광고판들이 화려하게 반짝이며 다양한 광고를 내보내고 있었죠. 차들은 넓은 도로를 질서 있게 달리고 전기 버스들이 거의 소리 없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가 이렇게나 차분하다는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면서 창밖으로 스쳐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사님은 영어를 잘 못하셔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덕분에 도시의 작은 것들을 관찰할 수 있었죠. 길가에 심어진 나무들, 신호를 기다리는 사람들, 건물에 걸린 커다란 현수막들. 대부분의 건물들이 유리와 강철로 만들어진 세련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층 빌딩 사이사이에 전통적인 곡선 지붕과 목조 기둥이 있는 집들도 보였습니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며 살아 숨 쉬고 있는 듯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빠르게 체크인을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려고 산책을 나섰습니다. 도시를 가까이에서 보고 싶었거든요. 해가 지고 있었고 길거리는 퇴근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목적을 가지고 걸어가며 진지하지만 차분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모두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정확히 아는 듯이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방인으로서 조금은 어색하게 서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냥 도시의 또 다른 한 사람으로 보일 뿐이었죠. 걷다 보니 한강이 보이는 큰 교차로에 다다랐습니다. 강은 넓고 고요하게 흐르고 있었고 하늘의 색깔이 파란색에서 분홍색, 그리고 짙은 자주색으로 변해가며 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물 위로 부드러운 빛을 들이우고 있었죠.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서서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고 이렇게 큰 도시에서 이런 평화로움을 느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걸으며 인기 있는 쇼핑구역에 들어섰습니다. 밝은 조명과 간판들이 사방에 둘러싸여 옷, 전자제품, 음식 등 온갖 종류의 광고가 있었습니다. 가게들은 사람들로 가득 찼고 거리에는 스낵부터 휴대폰 케이스까지 다양한 물건을 파는 길거리 상인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공기에는 매콤하고 달콤한 음식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린 후로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생각이 나서 한국에 오기 전에 읽어보았던 떡볶이를 팔고 있는 노점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빨간 매운 소스에 담긴 떡을 한 입 베어 물자 쫄깃하고 매콤한 맛이 입안에 가득 퍼졌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금세 다 먹어버리고 배도 부르고 기분도 좋아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계속 길을 따라 걸으며 밤거리를 탐험했습니다. 어둠이 깔리자 도시는 더욱 생동감 넘치게 변했습니다. 네온사인이 거리 곳곳을 밝히며 따뜻한 빛을 뿌리고 있었고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 그리고 상인들의 외침 소리와 어우러져 들렸죠. 활기차지만 과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외국에서 혼자였지만 불편하지 않고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걸어가는 길에 오늘 본 것들과 느낀 것들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저를 놀라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올 때 저는 호기심과 약간의 자만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과학에 대해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고 한국이 줄 수 있는 것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이 나라에 대해 몰랐던 부분이 얼마나 많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효율적이고 동시에 깊은 전통과 연결되어 있는 나라였습니다. 아직 겉모습만 본 것 같았고 더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습니다. 호텔방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는 모습을 바라보며 이곳에 온 이유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한국의 과학자들이 핵융합에서 엄청난 진전을 이루고 있는 K스타 연구소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의 성과는 글로만 접했을 때도 인상 깊었지만 이제는 한국이 전통과 혁신, 인내와 야망을 조화롭게 이루는 독특한 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K스타의 연구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요? 미국에서 제가 알고 있는 과학자들과 다를까요? 저와 마찬가지로 그들도 연구를 공유하고 싶어 할까요? 직접 확인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밤하늘을 수놓은 모습을 보며 오랜만에 느껴보는 기대감과 설렘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이번 여행이 단순한 과학적 방문을 넘어설 거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단지 핵융합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놀라움을 선사하는 이 나라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여기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KSTAR을 방문하는 날 아침 일찍부터 저는 깨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질문들이 가득해서였죠. 마침내 제가 한국의 초전도 토카막 연구소, 즉 K스타를 직접 볼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저를 지구 반대편까지 이끌어온 곳이자 한국 과학자들이 핵융합의 한계를 밀어내며 역사를 쓰고 있는 연구소였죠. 준비를 하면서 K스타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했습니다. 첨단의 미래적 공간일까요? 혹은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질까요? 온라인에서 사진을 보았지만 실물로 직접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일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마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무언가 대단한 일의 문턱에 선 것 같은 기분이었죠. 운전기사가 저를 태우러 왔고 우리는 연구소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분주한 거리를 벗어나 한적하고 더 산업적인 지역으로 들어섰습니다. 고층 빌딩들로 가득 찬 도심에서 한적한 공간과 공장들이 펼쳐진 풍경으로 바뀌어 갔죠. 아마도 관광객들은 거의 오지 않는 도시의 일면이었을 거예요. 마침내
우리는 큰 게이트가 있는 시설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는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라는 간판이,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K스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는 경비와 확인을 하고 우리는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쪽에는 현대적인 건물들이 모여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작은 녹지와 산책로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건물들은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세련된 디자인이었지만 과하게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리며 서늘한 아침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여기는 차분하고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노트북과 노트를 들고 걸어가며 진지한 표정으로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약간 긴장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중요한 일이 진행 중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일이 미래를 바꿀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았죠.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고 주 건물로 들어섰습니다. 안에는 공기가 시원하고 상쾌했으며 복도는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를 맞이한 직원은 오늘의 안내자라고 소개하며 저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그녀는 정중한 미소를 띠고 있었고 진심으로 저를 환영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그녀는 저를 긴 복도를 따라 안내하며 연구소와 오늘 볼 것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설명이 이어지자 제 흥분은 점점 고조되었고 우리는 주 연구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첫 번째로 가게 될 곳은 제어실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원자로를 모니터링하고 실험을 조정하는 곳이죠. 제어실은 연구소의 두뇌 같은 공간으로 핵융합 과정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찰하고 조절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제어실에 들어서자 한쪽 벽을 가득 채운 컴퓨터와 모니터들에 압도되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그래프, 그리고 플라즈마가 원자로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모습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화면 앞에 앉아 집중하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에는 긴장감과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곳에는 이 세상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묵직한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한 과학자가 컴퓨터에 명령어를 입력해 실시간으로 실험의 일부를 조정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마치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 같았습니다. 모든 작은 움직임과 키보드 클릭 하나하나가 정밀하고 통제된 동작이었죠. 안내자는 화면에 표시된 데이터에 대해 설명해주며 과학자들이 어떻게 온도, 안정성, 그리고 플라즈마의 모양을 모니터링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그녀는 플라즈마가 원자들이 융합하여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도록 섭씨 수백만 도까지 뜨거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높은 온도에서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실수라도 생기면 플라즈마의 형태가 무너지고 융합 과정이 멈출 수 있다고 했죠. 이 설명을 들으니 그들의 작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태양의 중심보다 높은 온도를 다루면서 별들이 작동하는 과정을 재현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과학자들이 인류를 깨끗하고 거의 무한한 에너지원에 한 걸음 더 가깝게 만들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에 깊은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제어실에서의 시간을 보낸 후 우리는 오늘의 하이라이트인 토카막 원자로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미 토카막에 대해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플라즈마를 가두고 제어하기 위해 설계된 도넛 모양의 기계라는 것은 알았죠. 하지만 실제로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토카막을 둘러싼 큰 개방된 공간에 들어서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중앙에 서 있는 이 거대한 강철과 자석의 고리는 강력하면서도 신비로운 존재감이 느껴졌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거대했고 우리 위로 높게 솟아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기념비나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예술작품 앞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묵묵히 토카막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내자는 토카막 주변의 자석들이 강력한 자기장을 만들어 플라즈마를 가두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라즈마는 너무 뜨거워서 닿는 모든 것을 녹여버릴 정도였기 때문에 자기장이 보이지 않는 우리로서는 가상의 우리처럼 플라즈마를 중앙에 유지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 기계를 만드는데 수년이 걸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하나의 부품과 모든 전선, 자석들이 핵융합, 에너지를 꿈꾸는 사람들에 의해 정밀하게 설계되고 조립되었을 거예요. 저는 존경과 흥분, 그리고 살짝 질투까지 느꼈습니다.
이곳의 연구자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비하면 저도 아직 많이 배워야 한다는 걸 절감했습니다. 우리는 원자로를 둘러보면서 최근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해 추가한 몇 가지 수정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이 섭씨 1억 도 이상의 온도에서 플라즈마를 거의 30초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이곳에 온 이유였고 그 먼 거리를 날아온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면서 모든 것이 벅차게 느껴졌습니다. 제어실, 원자로, 그리고 과학자들의 헌신. 이곳은 단순한 연구 시설이 아니라 모두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과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있었고 유명세나 인정을 위해서가 아니라 핵융합 에너지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였죠. 밖으로 나와서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고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단면을 엿본 느낌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이를 조용한 결심으로 해내고 있는 이 과학자들이 정말 존경스러웠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조용했지만 제 머릿속은 미래에 대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곳 사람들에 대해 새로운 연결과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K스타 연구소를 다녀온 후 머릿속에서 오늘 본 광경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호텔 창밖으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밤하늘을 배경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래에서 느껴지는 도시의 활기, 그리고 아직도 머릿속에서 맴도는 토카막 원자로와 데이터가 가득한 제어실, 그리고 불가능에 도전하고 있는 과학자들. 오늘 하루는 경이로움으로 가득했지만 마음 한편이 여전히 불안하고 더 많은 것을 이해하고 싶다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겸 밤거리를 걸어 보기로 했습니다. 코트를 입고 호텔을 나서니 선선한 밤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가 가득했고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 섞여 도심의 활기 속 작은 일부가 되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또 제 머릿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맴돌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속에서 서울은 친숙하면서도 낯선 느낌을 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소속될 수 있는 곳 같으면서도 아직 잘 모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거리는 네온사인으로 가득했고 형형색색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옷가게와 전자제품 매장, 그리고 끝없이 줄지어 있는 화장품 가게들을 지나쳤습니다. 길가에는 음식 노점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구운 밤, 튀김 만두, 매콤한 소스의 냄새가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호떡을 파는 노점에서 잠시 멈춰 달콤한 견과류와 설탕이 가득한 한국식 팬케이크를 하나 사서 먹었습니다. 상냥한 미소를 지은 노점 상인이 건네준 핫떡을 한 입 베어 물자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 안에 퍼지며 오늘 하루의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다 보니 더 조용한 구역에 도착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옆에 전통 한국 가옥인 한옥들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기와가 얹힌 지붕과 나무로 된 기둥들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와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동시에 하늘 높이 솟아있는 현대식 건물들은 여전히 내가 첨단 도시, 서울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죠. 서울은 과거와 미래를 자연스럽게 나란히 존중하며 공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강변에 이르렀을 때 저는 강가에 기대어 물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은 넓고 고요하게 흐르며 도시의 다리와 고층 빌딩의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와 잔잔한 강의 물결이 어우러져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닐고 친구들은 강가에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끊임없이 움직이는 도시 속에서도 여기는 고요하고 평화로운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저는 K스타의 과학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와 닮아 있었습니다.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미지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도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결단력에 겸손함을 느꼈고 그들이 하루하루 얼마나 어려운 일에 매달리고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구가 결과를 내기까지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그들은 묵묵히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강가에서 서 있던 순간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제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을 작은 나라, 더 큰 강대국들에 가려진 나라로 생각했습니다. 대중문화로 유명하긴 해도 과학적 성과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 저는 한국이 얼마나 강인하고 야심찬 나라인지 깨달았습니다. 어려운 과거를 딛고 일어나 기술과 산업, 그리고 문화의 리더가 된 나라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성공할 것이라 의심할 때도 이곳은 그 누구보다 큰 꿈을 꾸고 있었죠. 영감을 느끼며 호텔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서울의 풍경과 소리를 마지막으로 느끼며 오늘 밤을 마음에 새기고 싶었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활기가 넘쳤고 식당 밖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과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며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고 그들의 목소리가 좁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 사람들 사이에 느껴지는 친밀함과 공동체 의식이 무척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K스타의 과학자들이 각자 자기 몫을 다하며 큰 목표를 위해 협력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호텔에 도착하면서 오늘 만난 사람들과 알아가고 있는 이 나라에 대한 깊은 존경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역사와 강인함, 그리고 미래를 향한 꿈이 있는 나라. 이 네온사인과 조용한 강가가 있는 이 도시에서 저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었습니다. 혁신이란 단순히 기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술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들의 열정과 의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별처럼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보았습니다. 제 연구에 대해 그리고 이 경험에서 무엇을 얻어갈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에게서 느낀 열정처럼 저도 제 연구에 새로운 열정을 쏟고 싶다는 결심이 들었습니다. 핵융합 에너지는 단순한 과학적 목표가 아니라 미래 세대에게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선물할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에 들기 전 이번 여정이 제게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과 이곳 사람들, 그리고 이 놀라운 도시가 지닌 꿈들의 깊은 유대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핵융합에 대해 배우기 위해 이곳에 왔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 희망과 영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취들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갑니다.